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매번 봐왔던 커뮤니티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XRP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XRP가 100만 원 간다고 말하는 리플 빅뱅 저자 양반에 대해 이게 글을 쓴 것 같죠? 네, XRP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176조 480억 원인데 XRP 현재 시장 가격은 한 개 3,000원 정도 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재단이 물량을 더 안 푼다는 가정하에서 현재 시장 유통량은 약 그쵸? 숫자도 힘드네요. 길어가지고 저자는 10년 안에 100만 원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1XRP가 100만 원일 경우 시가총액은 5경 8,608조가 된다. 현재 금인 시가총액이 약 2경 4천조인데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3천조밖에 안 되는데 이건 그래서 너무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썼는데 리플이 뭐 4,000원 넘고 할 때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또 이제 빠지니까 또 이렇게 이제 좀 리플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정말로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미국 코인들이 함께 올라와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라왔을 때 같이 이제 덩달아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진짜 리플의 시가총액이 5경 8,608 5경이 넘다 그러면은 지금 블랙록이 1경 좀 넘어요. 그죠? 네, 이 운용 자산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아마 XRP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부자 되실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나쁜 건 없겠지만 뭐 투자는 투자니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일 후에 코인 가격의 현실적인 가격을 누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트는 1억 4,500까지 떨어질 것 같고 이더리움은 230만 원까지 내려갈 것 같고 도지는 180원, 트럼프 코인은 2만 원. 트럼프 코인은 좀 오르네요. 네, 2만 원으로 지금 16,000원 정도 하는데 오른다고 봤고 세이프 1,600원, 드리프트 500원, 솔라나 16만 원, 솔레이어 800원 해가지고 대부분 다 쭉 빠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0% 넘게 간 포켓 네트워크는 50원 정도까지 빠질 걸로 봤고 대부분 다 크게 빠질 걸로 예상을 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일 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장이 안 올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2021년 개잡주 알트코인들도 2021년처럼 그런 순환하면서 몇백 프로씩 오르는 알트장은 안 올 듯. 만약에 와도 이번에 물리면 다음 사이클에는 절대 구조화로 안 올 것 같다. 안 온다는데 또 만약에 오면은 또 무슨 얘기죠? 예초에 알트장이 오는 이유가 높은 가격에 자발트 퍼핑 시켜서 판 금액으로 비트 사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미 나스닥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 정확히 말하면 며칠 전부터 SBT, BMGL 같이 비트코인 산다고 발표하고 며칠 만에 몇백 프로씩 오르는 나스닥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과거 알트장이 나스닥에서 오고 있는 것 같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시작해서 점점 이런 기업들이 늘 것 같고 유동성이 죄다 여기로 빨리는 것 같다. 일반 개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뭔지는 모르고 오르는 이유도 모르는 개잡주 알트보다 SEC에서 관리하는 비트코인 산다는 나스닥 개잡주를 사지 않을까? 며칠 전에 SEC에서 비트나 이더 같은 코인 제외 민코인들은 SEC의 보호를 못 받을 거라고 발표했는데 점점 중앙으로 들어올수록 비트, 이더, 솔라나 같은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 말고는 개 잡주들이 하루 걸로 몇백 프로씩 오르는 과거 알트 장세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나스닥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좋은 몇 개 빼고는
그 7개가 거의 거래량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눈치를 챈 거죠. 아, 우리가 비트 산다 그러면 막 몇백 프로씩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행위를 알트가 해야 되는데 나스닥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앞으로 개 잡주 막 정말로 그렇죠. 네. 그런 코인들이 뭐 돌아가면서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거는 저도 힘들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빗썸은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신규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업비트도 과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신규가 예전에는 1년에 한 4개, 5개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업비트 원화마켓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두 개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업비트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계속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피자 한 판을 가지고 5명이서 먹었으면 지금 피자 한 판을 가지고 한 200명이서 먹어야 되니까 이런 장은 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불신이 쌓이게 되면 알트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면 또 미니 불장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코인이 갈지는 뭐 모릅니다. 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는 코인들은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코인을 딱 내가 가지고 있기가 만만치 않다 그죠? 그렇다고 옛날처럼 농구 매매를 뭐 50개, 100개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업비트 원화마켓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씩 쭉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다 튀어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를 좋은 게 이제 사실은 좋은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가는 놈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리플 아무리 좋아서 들고 있어봐도 계속 3,000원대 머물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지만 뭐 정말 뭐 흔히 말하는 개 잡주 코인을 들었는데 그게 200% 300% 가면 그게 좋은 코인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얻으려면은 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알트에 대한 지금 불신이 쌓인 거 보니까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5월가 소식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도 중국이 이제 그 관세를 어겼다 그죠? 네, 서로 약속한 건 어겼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불안정함을 줬는데 또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큰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또 크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유럽연합이 바로 이제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G7 정상회담 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도 중국은 미국에 대만을 두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뭔가 잘 타협을 하는 것 같아서 베산트 장관이 스위스에서 그때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랐던 건 이제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죠. 각 나라들이 정치라는 거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트럼프가 이런다고 그냥 이렇게 딱 숙이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숙이더라도 뭔가 좀 대들어 본다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뒤로 이제 협상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불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주말에 지금 코인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란이 현재 순도의 60%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뭐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미국은 이런 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파키스탄이 이틀 전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법안을 뭐 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IMF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IMF가 파키스탄의 비트코인 매장량과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요한 예산 협상에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엘살바도르도 이렇게 했는데 엘살바도르는
IMF의 말을 들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얻어가면 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어제부로 이제 정치 쪽을 이제 좀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지출 법안에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할 필요는 없는데 맞죠? 요즘 일론 머스크는 어떤 약 중독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스칼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사실인데 이렇게 백날 해봐도 큰 틀에서, 그러니까 무역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관세도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은 텍사스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하원 걸쳤고 상원의 최종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되는데,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큰 주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쳐도 이 나라 규모로 봐서도 그렇게 해도 전 세계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봐도 8번째로 큰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주예요. 이런 데서 이제 비트코인 사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총알을 더 사든지 탱크, 비행기, 드론, 히토리를 비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예전부터 코인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고 한 5년 전부터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내 말이 맞지 않았냐 하는 건데,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건데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다이먼 회장 말을 믿고 투자를 계속 숏을 쳤던 사람들은 지금 이 투자 시장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5년간 미국 주식시장 오른 거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비트코인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동안 그랬거든요. 찰리 먼거, 그 다음에 다이먼, 그리고 CNN의 경제 TV 운영자 그런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2주 안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이제 월가축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엑스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차트로 보면, 그렇죠? 1차트로 보면 이전 최고가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그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1차트로 봐서는 약간 뭡니까? 희망적이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주봉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봉 차트로 보면은 여전히 이전의 고점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이전 고점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잘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주말에 여기 정도 10만 5천 불 이 정도만 또 올라서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등한다면 단순한 상승세 또는 재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이 중요한데 맞죠?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여기 10만 3천 불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음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역 헤드앤숄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려고 조금 더 깊은 조정을 한 후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윌리 우도 어제 아침에 살펴봤지만 이번 주에 비트코인 ETF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 초에는 ETF를 많이 샀지만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좀 순유출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이제 비트코인 주마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만 3천 불 정도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냐가 중요하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 아침에도 봤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 RSI가 하방 다이버전스가 낮죠. 작년 가을보다 가격은 올라왔는데 RSI는 낮은 데서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80%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고 나면은 요게 이제 요거를 돌파해 버리는 거죠. 다시 70 이상 돌파해 가지고 과거처럼 85, 2021년까지 가면 거의 90 넘어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6만 불, 뭐 17만 불, 20만 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SI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났는데 합리적인 지지선은 보면 피보나치 38.2%, 97,900불 거기도 깬다. 그러면은 아마 9만 불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9만 불 살짝 깰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요 분석가는 이미 50% 정도 저점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은 바꿔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비트가 올라간다고 확신을 해도 너무 고점에 들어오면은 비트가 흔들리면 또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면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단이 좋아야 돼요. 비트도 평단이 좋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반감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반감기 이후에 이제 최고점으로 가려면 이제 28%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72%는 이렇게 뭐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28% 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여기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2021년도에는 요 급등하고 빠졌습니다. 급등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완전히 급등하고 빠졌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이제 빠지는 건데 반감기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제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급등을 한번 하고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4년 사이클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2012년, 16년, 20년 반감기 이후에 요 급등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급등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 4년 사이클이 깨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유지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빠질 때는 4년 사이클이 깨지기를 바라는 거고 올라갈 때는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더 올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좋은 것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겁니다. 아주 급등장은 안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꼬였냐면은 반감기 이후에 원래 신고점을 갱신을 해야지 그게 탁탁탁 맞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전에 ETF의 영향으로 신고를 이렇게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또 올라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4년 사이클이 깨졌고 앞으로는 유동성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할 거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또 맞을지 틀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봉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주봉 마감이 거기를 이제 지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받고 가느냐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더는 12시간 차트인데요. 여기 맞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깔끔한 상승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저항이 2,700불 정도의 저항이 당신에게는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마치 계속해서 망치질 당하는 벽과 같습니다. 이번엔 뚫어낼 것 같다는 거죠. 계속 망치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며칠 사이에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번에는 2,700불 위로 올라가서 3,000불, 4,000불까지 쐐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토탈 마켓 캡인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인데 2020년도 이제 중반 이후에 요 전고를 넘어가지고 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알트 시즌이 왔잖아요. 2021년도에 지금 이제 거기에 막 출발점에 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크게 갈 것 같고
이더는 여기서 보면 한 10,000불 정도까지 가고요. 알트는 경우에 따라서 잘 가는 녀석들은 현재부터 뭐 20회까지 간다.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네, 가는 녀석들이 충분히 있죠. 네, 지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기는 가도 20배는 힘들 것 같고 한 지금 가격에서 한 200% 정도 갈라나요? 200%? 200%. 묵은지들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정말 잘 가는 녀석은 이렇게 된다면 이더가 10,000불까지 간다. 그러면 알트도 잘 가는 녀석은 500% 이상 가는 녀석 꽤나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이 한 300% 이쪽 저쪽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돈들은 지금 이더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탑 브릿지, 넷플로우, 네, 그 다음에 탑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체인지도 이더가 다 1등이에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다 이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흘러 들어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뒷받침할 만한 게 여기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더죠. 네, 이더 사토시 차트 보면은 1차트로 보면 이렇게까지 쭉 빠져가지고 요게 0.017까지 빠졌잖아요. 0.017. 그리고 최근에 이더가 급등하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큰 틀로 보면 컵, 그 다음에 손잡이 컵 앤 핸들 패턴이다. 그렇죠? 네,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쭉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는 게 0.033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커벤앤들을 달성하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패턴에 따르면 7월까지 비트코인에 비해 이더리움이 30에서 55%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처럼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뭐 본격적인 알트 시즌도 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비트 맥시 분들은 나는 비트만 가지고 비트 맥시 분들은 이런 뉴스가 달갑지 않죠. 네, 한참 비트 잘 가고 이더 못 갔을 때는 봐라. 아이고 그런 잡코인 이더를 사가지고 그런다. 근데 이제 이더가 이번에 좀 올라오니까 또 비트 맥시들이 조금 기가 죽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더가 조금 떨어지니까 또 좋았다가 또 이더가 좀 올라가니까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좀 사면 어때요? 이더도 사고 비트도 사고. 그럼 뭐 벌금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요 올라오는 과정에 알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알트 시장이 좋으려면 이더의 상승이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트 불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더를 응원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글을 쓰신 분들이 정말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특히 이제 개미들, 특히 우리나라 개미들에 대한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해 미칠 지경이냐면 비트코인을 사자니 현재 너무 올라가지고 어차피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알트코인을 샀더니 힘도 못 쓰고 계속 꼬라박고 있으니 거의 돌을 10번은 닦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죠? 네. 지금 비트 사가지고 지금 10만 불 넘는데 20만 불 가봐야 100%예요? 아니 물론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100% 수익 나면 엄청나죠. 6개월 안에 100% 수익 내줄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알트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는 알트 불장이 만약에 온다면 그 100%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알트를 나름 분석해고 샀더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요 뭐 한 3, 4일 사이에 막 쭉쭉 또 다 빼버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게 올리더니 그쵸? 네, 그래서 막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알트 투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 준비를 하거든요. 3, 4개월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올라가는 건 며칠밖에 안 된다. 예, 그게 알트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는 그냥 뭐 한 번에 너무 이제 막 팍팍팍 먹으려고 하면 앞으로 힘들고요.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알트들을 비트처럼 가격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갔다가 기다렸다가 저 높이 올라가면 팔고 다음 또 사이클을 기다리고 그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그런 투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유자금 조금 내 시대에 한 5% 정도만 가지고 뭐 단타를 치든 심심하면 심심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아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